감산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을 대촉하는 봄비가 촉촉촉촉촉하게 내린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지금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3월 1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과연 증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황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려면은요. 관련된 책을 사서 목차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고 3단계는 이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공부 플랜을 짜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시황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황 보는 방법이라는 책이 나온다면 그거는 결국 경제를 공부하는 방법, 비스무리한 제목으로 나왔을 거고요. 결국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경제 용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시황 보는 방법이 책으로 나오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쓰자라는 제안을 받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냥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어떤 그 잔기술 같은 거. 차트 보는 방법, 재료 뽑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이런 거지 시황 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쓰리가 시황 보는 방법 알려준대. 자, 그러면 챕터 1은 언제 시작할까?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챕터 1, 챕터 2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2022년 3월 13일 현재 경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제 생각을 전해드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의 어떤 그 확장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황 부분에서는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이 미쓰리만큼 시황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하락, S&P 500은 1.30% 하락, 나스닥은 2.18% 하락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여러분, 3월 11일 뉴욕 증시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했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께서 미쓰리 3월 11일 금요일 증시는 이것 때문에 하락했어라고 최소한 기본적인 답변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미쓰리가 이제 시황 보는 방법 알려준대. 미쓰리 방송 열심히 들으면 나도 이제 언젠가는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미쓰리처럼 시황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언젠가는 미쓰리처럼 내년에 경제 키워드는 뭐는 뭐고 이렇게 앞날을 예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꿈꾸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황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마치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뉴욕 증시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 왜 하락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이래서 하락한 거야 라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남자분들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아마 남자들끼리 얘기하면은 지네들끼리 그 쓸데없는 그 맞지도 않는 시황 가지고 경제 얘기 자기네 의견 가지고 막 논쟁하고 있는데 여자가 있으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거려? 그럼 여자가 있는데 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씨발 겁나 빠졌더라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뉴욕 증시 그거 왜 빠진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 여자가 달라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위해서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경제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꿈꾼 거거든요. 물론 3월 11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서 추가 제재를 가해서 하락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은 이제 시황 공부를 하신다면 그 최소한 그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3월 11일 뉴욕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툭 치면 답이 나올 정도로 일단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G7 및 나토 회원국들과 같이 러시아에 대해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의 최혜국 우대 지위를 박탈하기로 하고 철과 철광 부문 수입을 막기로 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추가적으로 가한 이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 같고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러시아를 고립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뉴욕 증시가 하락할 만한 요인일까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더 제재하기로 했어. 근데 왜? 그거랑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게 뭐가 관계가 있어?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놈의 경제라는 거는요. 내가 경제 공부를 좀 해봐야지 그러고 마음을 다 잡고 뭐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같은 거를 탁 읽고 이제 그래 경제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두어 줄 가다가 막혀요. 뭐가 막히냐 하면 그 쓸데없는 단어 때문에 막힙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G7이나 나토 이런 거는 대부분 아주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G7 국가가 이게 G7이 나라의 모임이구나. 나토가 이렇게 나라의 모임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도 모르시면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쭉 읽다가 뭐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에 따른 최혜국 대우 박탈 기로. 그럼 이미 최혜국 대우 박탈 뭐 이런 거에 이미 또 멘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단어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이 단어 모른다고 경제 모르는 거 아니고요. 이 단어 모른다고 주식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신 눈치는 좀 빨라야 돼요. 뭔가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로 하여금 뭔가를 그 위치, 지위를 이렇게 뺏었구나. 이런 거 정도의 감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쓰리 스타일대로 시황으로 넘어오자면 아니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추가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했는데 그게 왜 뉴욕 증시가 하락할 일이야? 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저렇게 압박받은 러시아가 혹시 더 심하게 발악해서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러시아의 돈줄을 틀어줘서 우리가 살짝 걱정하고 있는 러시아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감 때문인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게 보자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저렇게 더 강력하게 압박해서 러시아가 더 발버둥을 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에 디폴트 우려감이 커진다라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왜 러시아를 저렇게 경제적으로 압박하겠습니까? 빨리 목줄을 죄서 러시아한테 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한 압박인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줄을 죄서 굶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미국이 자기네 손에 피 묻히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제목을 달고 하락했습니다만 이슈는 이렇게 나열을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진짜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인 거죠. 그 경계감이 뭐냐면요. 이제는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슈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25bp 금리 인상은 이젠 당연시 됐고요. 50bp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뉴욕 증시가 겁내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1.75로 0.25%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발표될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높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증시에서요. 제가 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악재가 뭐냐면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경기 둔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경기 둔화 우려감이 증시의 악재고요. 경기 둔화는요. 어쩌면 증시의 호재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둔화라면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만들 정책들이 나올 거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는 악재가 아닙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에 주는 공포감이 더 큽니다. 자, 다음 주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 25bp 인상할 거다. 지금 가능성 95.5%입니다. 거의 100%죠. 동결 가능성도 4.1% 나왔고요. 50bp 인상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1월 달에 1월 초에 나온 전망들이 뭐였냐면 JP모건 회장이나 뭐 대형 투자 은행들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짓거렸냐면 올해 금리 인상 6번, 7번 해야 된다. 당장 1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것이다.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3월 달에 50bp 할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FOMC 회의가 끝나고 1월 달 초까지 1월 달 금리 인상 한다고 헛소리하는 애들,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떠드는 애들, 올해 6번, 7번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떠드는 애들, 미친놈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 그랬어요. 3월 달에 잘해야 25bp 금리 인상 할 거고, 금리 인상이 증시의 악재긴 하지만
어차피 연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번의 금리 인상 스케줄로 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놓으면 괜찮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드디어 3월 달이 됐습니다. 50bp 얘기 쑥 들어갔죠? 이게 여러분 정말 허접한 전문가들 때문에 그런 허접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네트워크, 그 자리, 그 위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개인들이 다 개박살들 나는 거예요. (3월) 달에 금리 인상 25bp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 결정이 5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 하는데 4월 달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4월 달 정도, 뭐 3월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극적으로 뭔가 타협을 보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질질 끌고 그랬을 때 4월 달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는 오펙에,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증산을 논할 때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어느 정도 꺾일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적어질 겁니다. 미쓰리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 3번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참 제가 정말 똥도 서서 쌀 것 같이 대쪽 같은 시황으로 일관성 있게 가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 일정을 좀 보면은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다음 주 코스피 밴드 2650에서 28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미쓰리는 코스피 하단은 2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600이 설령 장중에 살짝 이탈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살짝 이탈이지, 그게 그 하단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짝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고 주식을 하시면 충격이 덜해요. 여러분 2600이 저점이라고 했는데 2600이 깨졌어. 2595포인트 갔어. 뭐 증시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오히려요. 장중에 2600을 깨버리면 쫄고 있는 개인들이 물량 다 던지는 바람에 투매 나오고 이러면 시장이 굉장히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면 또 저점 매수가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쓰리가 2600포인트가 코스피 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이라도 2600을 깬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음 주 2650을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장 초반은 약세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650 아래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가 2661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쯤에서 뭐 한 10포인트 정도 빠져서 시작하는 거는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2650포인트가 다음 주 저점이라고 예상했지만 이거를 조금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일단 3월 달 금리 결정인데, 자, 25bp 금리 인상 이젠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앞에서 방송을 하나 해드렸지만 혹시 무능력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을 한다면 그냥 3월달 25bp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다가 뜬금없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증시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못 믿어요. 충분히 뻘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달 25bp 금리 인상은 하겠구나. 그리고 리스크 하나로
대차 대조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2020년 미쓰리가 예상한 경제 이슈 첫 번째 디폴트, 두 번째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2021년 연말에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3월인데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꾸 어떤 분이 제가 입은 점쟁이 반스를 또 훔쳐 입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포기하셔야 돼요. 안 돼요. 16일 날 러시아가요. 달러 채권에 대해서 한화로 약 1,435억 원 규모의 채권이 이제 디폴트될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16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 채권 1,435억 원 규모의 채권을 러시아가 상환할 수 있는지 연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고요. 지금 미국은 이거를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핵 같은 거 터뜨리지 않아도 그냥 돈줄을 죄버리겠다. 그냥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금리 결정이 이제 발표될 즈음 됐을 때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은요. 호재보다 악재가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호재는 거의 없어 보여요.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악재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살짝 색깔을 바꿔서 호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300달러 전망이 나오면 산유국들이 증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건데 25bp를 할 건데 그럼 25bp만 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니까 좋을 거라는 호재 뒤에 숨어 있는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차 대조표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악재에 대한 준비. 러시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이거는요. 미쓰리가 올해 예상했던 디폴트 중에 그냥 일부예요.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경제 이슈 디폴트를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디폴트란 단어 꺼내면 머리에 쥐나실 거라고.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이것 때문에 너무나 증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나오는 디폴트는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디폴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디폴트는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호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사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둥입니다. 과연 금리를 25bp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정도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길어야 3개월 정도 증시의 약발입니다.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러시아의 디폴트도 그렇게 글로벌 증시를 흔들릴 만한 큰 악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악재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황 보기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을 공부하고 싶으실 때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황이 맞던 틀리던 간에 최소한 누군가 야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뉴욕 증시가 이것 때문에 하락했어 라고까지 바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시황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런 시간이 좀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왜 이런데 이러지? 왜 내 말대로 시황이 안 돌아가지? 왜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이런 궁금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궁금증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힘들었던, 예, 여러모로 힘들었던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지난주에, 몹시 좀 속상한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침대에서 이제 강아지랑 같이 잠을 자는데,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우리 강아지 자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걔가 대통령 선거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마냥 나만 바라보고, 주인인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강아지잖아요. 제가 우리 행운이한테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행운이한테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아지를 제가 아가 키우듯이 키우니까 부모가 행복하고 해야지 그 에너지가 아가한테 가서 아가도 건강하고 그런 거지. 부모가 막 걱정하는 모습, 속상한 모습을 아가들이 기똥차게 눈치챈다고 하죠. 그리고 그거는요, 반려동물들도 눈치챕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좋구나, 안 좋구나. 그리고 그 영향을 반려동물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잠들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얘가 뭘 할까? 그래, 힘내자. 화이팅 하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참 금방 지나갈 거고, 금방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래,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야 이러기보다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뭔가를 계속 준비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게 바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면서 바쁜 일들,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 금방 시간은 지나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